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죠.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메타넷 MCC에서는 팀 운영 및 관리, 민원관리, 신입사원 코칭과 교육을 담당할 현대카드 고객센터의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관리자 경력이 6개월 이상인 분 중 5회 활용 능력이 우수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9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에서 영업기획팀 신입과 경력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인 분 중 신입의 경우는 상경계열 또는 의료계열을 전공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경력자의 경우는 병의원장 관련 영업, 마케팅 경력 또는 영업소 관리 경력이 5년 이상인 분이어야 합니다. 문서 능력이 뛰어나고 기획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9일까지고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웅진싱크빅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중 자바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개발 경험이 있고 레스트풀 API 개발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유관 업무 경험이 있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분 중 실제 서비스를 배포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환 MS에서 격리사무 보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했거나 졸업 예정자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엑셀 고급 등 문서 작성 능력이 우수하고 금융과 회계, 세무학, 무역, 유통학을 전공한 분을 우대합니다. 이 외에도 강남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10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이죠.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수요일에 휴일이 좀 많았어요. 지난주 네. 같은 경우는 또 월간 양성도 있었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네. 스튜디오에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 출연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더위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추위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네.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바쁘게 지냈고요. 또 10월이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코스포 내부 일뿐만 아니라 어디 IT 컨퍼런스나 어디에 발표, 토론 뭐 이런 데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최성진 대표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셨다고 대체 언제쯤 우리 또 최 대표님 쉬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 특히나 좀 지난 10월 16일이 특히 바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죠? 네, 바로 어제인데요.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2016년에 처음 설립을 해가지고요. 네.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10월 16일에 우리은행 본점에서 생일잔치 격으로 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2주년 기념 오픈 포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바빴고 여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프랑스 순방 일정 중이었는데 저희한테 축사를 보내주셔서 예. 축하 메시지, 스타트업들이 혁신 성장의 주인공이고 앞으로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희 포럼에 김봉진 의장, 우한형제들 대표시죠. 그리고 예. 기획재정부의 한운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여러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축하도 하고 진지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회원사분들도 많이 좀 참가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회원사가 500개를 넘어서요. 이번 주를 기준으로 이제 55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 전체 참석자가 5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스타트업
포럼이다 보니 주인공인 스타트업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 피칭이라고 하죠. 네. 그걸 진행을 했고 21g, 모드사인, 페이플, 팀 엘리시움, 지바이크 이렇게 5개 팀을 저희가 모의 투자 방식으로 해서 네. 실제 돈은 아니지만 이제 각자 스마트폰으로 투자를 오. 받아서 1등도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드사인이라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서명이나 이런 걸로 계약해야 되는 거를 다 온라인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1등을 차지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 2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이 혁신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시지 2주년 기념 선언도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회원사가 500개나 넘어서 550개나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많이 계시네요. 네, 저희가 2016년에 그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50개가 못 되는 예. 스타트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2년 만에 이렇게. 네, 2년 만에 1000% 성장을 했고요. 사실은 그 저희가 올 봄에 사단법인으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할 때만 해도 230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6개월 만에 또 2배 가량 예.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스타트업을 그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정부나 국회 이런 쪽에 이제 정책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스타트업의 규제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또 스타트업을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같이 논의하면서 스타트업들 대표님들의 그 실질적인 고민도 같이 나눌 수 있게 장을 마련한 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년 만에 정말 큰 성장을 하셨어요. 일단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대표님께서는 특히나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자가 아닌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그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스타트업을 제대로 대변하는 단체,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육성하는 기관 단체는 굉장히 많은데 네. 스타트업들 스스로 모여서 창업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걸로 돕고 싶다라고 예.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쁘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뭐 제가 옆에서 도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좋은 스타트업도 많고 좋은 창업자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장 맡고 있는 뭐 김봉진 대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해줘서 그분들 덕에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이 많고 좋은 창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잘 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뵌 만큼 저희가 뭐 코스포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그 외에 또 스타트업 동향도 궁금하네요.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몇 가지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투자 소식이고요. 그 광학기술업체 레티널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곳인데 여기 카카오벤처스, DSC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에셋증권 등으로부터 한 40억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증강현실 AR이라고 하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렌즈 광학기술 연구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투자받은 거를 더 이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8%라고 이제 P2P 금융하는 그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억 투자를 네. 예, 지난주에 받은 게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또 AR 말씀드렸으니까 VR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가상현실 관련해서 서틴스 플로어하고 가우디오랩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이제 그 5G 시대를 맞아서 좀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동 개발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서틴스 플로어는 이제 영상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가우디오랩은 오디오 쪽 예.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인데요. 두 회사가 이제 힘을 합쳐서 5 시대에 빠르게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코스포 회원사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박민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는 스마트 오퍼레이션 전문가입니다. 저 이제 현재 그 카카오인데요. 예전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약 16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네. 수많은 비즈니스와 그다음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그 경험해본 역량을 가지고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창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과 화이트의 만남인데 어떤 뜻일까요? 네. 제가 창업하던 시기에 2015년이나 16년쯤에는요, 잊혀질 권리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핫한 이슈였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그 온라인에서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누군가는 온라인을 깨끗하게 하는 비즈니스를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깨끗하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에서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정리한다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청소한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예. 깨끗하게 만들어보겠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표님 이제 모시고 방송을 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기사 중에 오퍼레이션 사업의 아버지가 된 다음의 아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이제 다음에서 제가 16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또는 온라인을 시작하는 회사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오퍼레이션이 상당히 많은 역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또는 온라인을 하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의미에서 오퍼레이션 사업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지난 그 16년간의 노하우를 또 모으셔서 창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운영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제휴, 마케팅, 개발, 기획을 제외한 나머지 백오피스단의 오퍼레이션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오퍼레이션이라면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먼 리소스와 IT 솔루션을 결합한 스마트 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냐? 서비스 관제, 비대면 인증, 라이더 심사, 톡 상담, 온라인 상담, QA 컨설팅, 바이럴, CS 이런 것들이 백오피스단의 오퍼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30개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카셔링, 배달, 비트코인 거래소, 카풀, 그다음에 뭐 통학 차량 쉐어, 커머스, 공공기관, 인플루언트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회사들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께서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오퍼레이션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쉽게 네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을 하면 정리하다 예. 이런 게 거의 주 뜻입니다. 근데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백단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콜센터, CS 센터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콜센터나 CS 센터를 처리하는 오퍼레이션 영역은 지극히 일부 영역입니다. 포탈의 경우 검색의 정확도, 그다음에 쇼핑몰의 최저가, 그다음에 뭐 어떤 검색의 순위, 지도 업데이트, 댓글 관리 또는 불법 게시판 관리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오퍼레이션으로 해결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거기에도 IT 솔루션과 휴먼 리소스가 합쳐진 모델인 거고요.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는 약 3,000명, 카카오는 약 와. 2,000명 정도가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 사람들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고요.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하고요. 안정화 성장 단계로 접어드는 기업의 경우 오퍼레이션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서비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면 온라인 상황에서 상품 배송 문의가 쇄도하는 경우가 비슷한 예입니다.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반감을 사기 십상이고요. 예. 그다음에 공들인 마케팅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은 요새는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네. 이 채널이 다양화돼서 전화, SNS, 톡, 홈페이지 등 각종 게시판까지 정확히 일관되고 정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잘 오퍼레이션을 대응하면 무사히 사고를 넘길 수 있지만 그걸 관리하지 못했을 때는 훼손된 이미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악의 경우 오퍼레이션 조직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용과 인력 운영에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오퍼레이션 서비스 좀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그렇게 대중에게 알려진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될 때는 또 그만한 계기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이제 다음에 있었을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나 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무언가의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 근데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서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포탈들은 각자의 성장이 너무 바빠서 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나가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널리 전파한다면 예. 기업은 급성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딱 느낌을 잡으시고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일단 아무리 그 조직 생활을 하셨어도 막상 창업을 하러 딱 나오셨을 때는 분명히 또 예상치 못한 상황도 많이 만나셨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 좀 힘든 점은 없으셨습니까? 실제로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되게 만만히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원부터 네. 팀장도 하고 부무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많은 걸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자신감은 저희가 나올 때 그 같이 나온 후배분들이 한 10분 계십니다. 오. 그다음에 또 첫 그 경쟁이 입찰 때 예. 바로 또 수주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너무 순탄해서 네, 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저한테 일을 주신 회사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시작하는 스타트업한테 일 준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회사에도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그 회사도 잘 모르고 예. 저희도 뭐 예를 들어 경험과 실력은 있다고 판단하지만 회사가 처음이기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시행착오가 많으니까 같이 일하기로 했던 직원분들, 같이 일하고 있던 직원분들이 한두 명씩 그만두자고. 네. 저한테 와서 대표님 얘기 한 번만 하시죠 이러면 네. 정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손잡고 같이 한강 가자 이런 예.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극복해야만 이런 초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 또 어떤 사람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 같이 일하는 그 가족들의 중요성, 예.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예전 대기업에 있을 때도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수평적이고 좋았지만 실적으로 지금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제가 부드러워지고 3년 거의 3년 다 돼가는지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저희 이제 파트너이신 임원분들하고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매일 싸우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되게 이제, 쉽진 않았습니다. 네. 3년 정도 되셨으면 그래도 처음에 같이 이렇게 손잡고 나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네. 그럼 한 몇 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0월 지금 현재 한 164명 정도 와. 계시고요. 10명에서 네. 지금 160명으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임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3분이 계시고 예. 이 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의 영업을 전부 다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스타트업은 제가 생각할 때 50% 이상이 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영업하고 있고 그 영업을 해온 것을 가지고 저랑 그 초기부터 같이 일했던 분들이 컨설팅하고 조직에게 더 많은 것,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클라이언트 분들은 저희가 컨설팅 해줌으로써 저희 회사의 가치를 더욱더 크게 느끼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10명에서 160명, 16배나 증가를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아까 또 코스포도 2년 만에 급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이 분명히 성장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회사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요.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할 일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할 일은 결국 시스템이 하거나 사람이 하거나인데 시스템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사람은 또 갑자기 늘리긴 어렵고 또 시스템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뭐 갑자기 사람을 100명 뽑는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기 네.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기업의 어떤 코어 밸류는 그 내부 개발지나 이런 데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런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처럼 준비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하는 전문 스타트업 기업에게 좀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도 급성장, 그러니까 큰 성장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성장하면서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채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브랜드의 가치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의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회사를 잘 안다면 성장성의 가치를 다 보호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나아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디든 좀 성장통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가장 창업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저희가 한 3번째 클라이언트 정도 계시는 회사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중개하는 예. 회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핫하셨고요. 예. 예.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 되게 어려울 때 만났습니다. 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작고 그 회사도 작을 때 서로 한번 오퍼레이션을 저희한테 전담을 맡기셔서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했는데 그 회사도 10배가 와. 1년 만에 커진 거죠. 그때 옆에서 저희가 동반 성장한 게 저한테 가장 큰 그 기쁨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회사에서 네. 일을 하셨잖아요. 네. 또 그 안에서 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탄탄하게 일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신다는 거는 글쎄요. 좀 어떤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지 않고서는 나오시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2018년부터 벤처기업이라고 했죠. 그때 예.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제가 다니던 기업이 막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하나 뭐냐 이런 오퍼레이션 기업이 실적으로 솔루션, 그러니까 IT 솔루션을 정확히 갖추고 있으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카카오에 있었다면, 예, 카카오에 계속 있었다면 글로벌로 나가기보다는 사업의 어떤 그 조직이 장이거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만을 완성하는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저는 글로벌로 나가고 싶고 저희 그 비즈니스를 꿈을 크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박민영 대표님처럼 좀 안정적인 직장을 딱 박차고 나가셔서 도전을 하셨을 때 물론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께. 네, 저희 어제 코스코 2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진짜 이 질문에 딱 맞는 대답 네.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오.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 대담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링크샵스 서경미 대표님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네, 적이 네. 있는데요. 거기랑 이제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님이 굉장히 상반된 얘기를 해주셨어요. 서경미 대표님은 스타트업은 놀이나 장난이 아니다. 정말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짜 목숨 걸고 이거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예. 스타트업에 와서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김봉진 대표님은 이제 반대로 자기는 네. 이 놀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오. 스타트업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8년 전에 창업할 때 우아한 형제들이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줄 알았으면 절대로 창업하지 않았을 거다. 오, 근데 네.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두 분 얘기가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타트업 창업해서 성장하고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떤 미래에 대한 낙관 그리고 커다란 꿈 그거에 대한 희망 이거를 잃어서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헤쳐나가는 게 반드시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니까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이 두 분의 조언을 같이 가슴에 새기면 굉장히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박민영 대표님께서는 두 쪽 중에 네.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힘들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대표님이건 만나보면 쉽게 했다라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더 아까 말씀드린 서기미 대표님의 의중이 저랑 더 비슷하다고. 조금 더 비슷한. 네. 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하위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동안 큰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대표님을 비롯해서 회사분들도 상당히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네. 대표님의 계획은 앞으로 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IT 솔루션과 휴먼 리소스가 합쳐진 모델이다. 예. 근데 처음에 휴먼 리소스로 시작했다고 보면 네. 저희 IT 솔루션이 저희가 지금 3년 동안에 모인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 네.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솔루션이 완성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효율성과 그다음에 또 결과물을 아주 높이 제공할 수 있는 네.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허브 솔루션이 개발되고요. 그걸 들고 좀 더 튜닝하고 개발해서 한 내년 후반기에는 글로벌로 나가는 게 예.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저희한테 나오셔서 네. 많이 또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네. 취업이 보인다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의 박민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